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항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항암이라고 하면 뭐 많죠. 전에 준비는 뭘 해야 되고, 항암 당일은 뭐 어떻고, 이후에 부작용이랑 후유증이랑 뭐 그런 증상들 다양하게 있는데, 앞에서 이미 항암에 대한 준비물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얘기할 거는 항암을 제가 선항암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본격적인 치료 전에 선항암, 즉 항암 방사선을 병행하는 치료 이전에 항암만 먼저 9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사이클이 이제 한 사이클당 3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주 과정을 진행을 한 건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첫 주 가장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9주가 있다고 1주마다 똑같은 비율로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항암을 해보는 거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항암을 하다 보면은 더 힘든 점도 있고 뭐 누적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몸에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이 좀 적응이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첫 내 정상적인 몸 상태인데 항암 약물이 들어왔을 때 그 시기에 부작용이랑 후유증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암을 첫날 마치고 나서 의외로 맞으면서는 괜찮아요. 저는 맞으면서 이미 뭐 구토방지제도 먹었고 주사로도 뭐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없었고, 그날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먹고 잠도 생각보다 괜찮게 들었어요. 제가 사실 걱정했던 게, 이 항암을 맞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갔는데 몸에 갑자기 열이 막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구역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뭘 먹지도 못하고 계속 다 개워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이제 항암 부작용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걱정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저는 당일날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혹시라도 고열 증세가 나타나면은 38도만 넘더라도 일단 응급실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이미 알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뭐 38도인데 그냥 뭐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버티면 안 되고, 항암 환자는 일반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38도면 응급실에 가서 정상적으로 그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첫날 잠을 잘 들었는데 새벽에 한번 깨긴 깼어요. 그 깼던 증상이 뭐냐면, 목 림프절 부분이, 이쪽에 암에 전이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움찔움찔하면서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땀이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입마름과 목마름 현상, 입이 척척 마르더라고요. 항암 부작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배가 또 쿡쿡 쑤시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조금 걱정은 됐지만 다시 그냥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잠에 들었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잠에 깨니까 뭐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뭐 핸드폰도 좀 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잠에서 깼을 때는 이왕이면 100% 깨기 전에, 아직 좀 렘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인 상태면 잠이 또 금방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말고 빨리 그냥 다시 잠을 자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 핸드폰을 잠깐 보다 보면은 또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막 검색을 하다가 또 재밌는 호기심에 또 잠에서 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잠이 안 오고 계속 더 막 항암 부작용 증상이 더 느껴지기도 하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야 될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뒷골 땡김. 뒷골이 좀 땡기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두통도 당연히 많이 오고, 가래도 많이 끼고, 건조함. 몸 전체적으로 피부도 건조하고, 안쪽으로도 건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꼬리표 통증도 좀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항암 한 번만으로 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너무 심해가지고 큰일 났다, 병원에 당장 가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로 심하진 않았어요. 그치만 다 거슬리는 증상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항암 맞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구토방지제 약을 먹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약이 뭐 8알짜리도 있고 16알을 먹기도 하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 처방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고, 저는 8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으려면 아침 식사를 먹고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이 끝난 상태에서 약간 구역감도 있고 좀 식욕도 없어진 상태인데, 그 약을 빨리 먹고 싶은데 또 밥을 먹어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좋았던 게, 전날 저녁에 다른 별도의 구토방지 약을 먹습니다. 그 처방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 받았어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그걸 먹고 자면은 아침에 아무래도 속이 좀 더 편해요. 구역감이 좀 줄고. 그 상태에서 아침을 이제 먹을 수 있고,
그걸 먹고 나서 구토방지제를 또 이제 처방해 준 걸 먹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역감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첫날에 아침에 뭐 불고기랑 소고기 묵국이랑 버섯도 있었는데, 버섯이 몸에 좋고 항암에도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고자 먹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구역감이 좀 있더라고요. 좀 버섯의 특유 냄새도 그 당시에는 역했고, 계란 후라이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귀 피부도 약간 빨갛게 뭐 약간 뭐 문제될 정도로 두드러기는 아닌데 울긋불긋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저는 하나 굉장히 안 좋은 특징이 있었는데 저녁 6시가 되면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6시에 이제 낮잠을 좀 자고, 늦은 낮잠을 자고 7, 8시 되면 항상 깨요. 깨는데 얼굴이 엄청 뜨거워서 깹니다. 그래서 안면홍조처럼 막 시뻘개져 가지고 깨고 열이 엄청 나요. 그래서 바로 아이스팩 막 갖다 대고 이거 응급실 가야 되나 싶어서 체온계를 재보면은 또 막상 멀쩡해요. 전체적인 몸의 온도는 36.5도에서 37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꼭 피부, 얼굴 피부에만 막 뜨거운 그 열감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첫 항암부터 나중에 진짜 한 뭐 5, 6주 차까지도 계속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8시, 저녁 8시를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마의 8시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가 하루에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자다가 깨거나 이런 거는 되게 좀 흔하지 않았고 푹 잤는데 8시쯤에 항상 뜨거워가지고 1시간 정도는 계속 열을 식히고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열감이 있거나 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열인지 앞면에만 좀 특화된 건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면은 응급실에 빨리 가시고, 얼굴에만 그런 거면은 좀 최대한 뭐 아이스팩이라든지 찬물 세수, 그리고 알로에 팩을 좀 시원하게 얼려가지고 붙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도 건조함이 심하다 보니까 좀 가려워서 긁게 돼요. 긁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긁으면은 약간 뭐 살짝 빨갛거나 뭐 금방 없어지거나 이러는데 항암 탓인지 확실히 살짝 긁었는데도 피부가 좀 까질 정도로 이렇게 빨갛게 딱지가 앉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항암 시기에는 면역도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백혈구 수치, 호중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암 기간에는 어디 부딪히지도 않게 조심해라, 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맞는 말입니다. 피가 나도 좀 덜 멎을 수 있고, 살짝 평소 같으면 이렇게 뭐 책상에 부딪혔을 때 멍들었네 하고 뭐 신경도 안 쓸 수 있는데 멍이 정말 크게 생겨요.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이게 또 없어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좀 무섭기 때문에 몸을 평소보다 좀 터프하게 이렇게 편하게 막 다니는 사람이더라도 지금만큼은 조심해가지고 최대한 안 부딪히고 몸이 자극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꾹질도 항암 부작용 중 하나예요. 딸꾹질도 수시로 나는데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딸꾹질을 멈추는 뭐 20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 1번부터 20번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한 6, 7번에서 제 맞는 방법이 찾아져 가지고 그걸 했더니 다행히 정말 딸꾹질이 잘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은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평생 가는 부작용도 아니고 이게 뭐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항암 기간에만 나타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이 시기만 그래, 좀 있으면 없어질 거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이 또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래서 핸드크림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발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있는데, 핸드크림을 바르면은 좋잖아요. 아무래도 막 부드럽고 보습 작용도 되고. 근데 그 핸드크림 향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힘든 시기의 기억이잖아요. 항암 시기에 발랐던 핸드크림이기 때문에 이 핸드크림 향이 항암이랑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암 끝나고 진짜 한 6, 7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핸드크림을 오랜만에 바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은 냄새고 제가 좋아하던 향이었는데 항암 때 시절이 생각나면서 항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핸드크림에 거부감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핸드크림은 향이 아무리 좋았고 제가 좀 최애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였는데도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항암 때가 떠오르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게임도 제가 핸드폰 게임을 이제 하면서 항암 시기를 좀 최대한 다른 데 집중을 해서 재밌게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했던 게임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다가 너무 항암 부작용이 심하게 오고 막 구역감이 있고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자체도 항암이랑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암 때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랑 막 그 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이 게임을 통해 떠오르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같이 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아, 나 이거 지금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어느 날은 게임을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데 게임을 보니까 오히려 항암 때 그 부작용들이 떠올라가지고 막 구역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게임을 지워버리고 아예 항암과 같이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먹는 것들이 좀 제한이 많이 생겨요. 항암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서 되게 안 받아주는 것도 있고 구역감도 있고 냄새에 되게 민감해지고, 아, 막 냄새도 평소에는 되게 좋아하던 음식인데도 어느 날 막 되게 역하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래서 냄새에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먹는 것도 제한이 오다 보니까, 먹는 거 제한이 오면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지고 변비가 생기겠죠. 왜냐면 영양이 평소에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퍼지게 되는데, 이 지금만큼은 영양소가 이제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또 나올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좀 변비가 최대한 안 오게 야채 같은 것도 좀 먹기 싫더라도, 야채는 자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채 같은 것도 좀 꾸준히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뭐 항암 부작용일 수도 있고, 자꾸 처지니까 막 이렇게 기대고 엎드리고 막 누워 있고 이런 막 이렇게 막 기대고 이렇게 좀 기운이 없다 보니까 허리에도 좀 부담이 돼가지고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1사이클의 2주차 잼자를 하나만 맞게 됩니다. 30분짜리죠. 부담이 없어요. 맞고 나는 것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맞기 전에 제가 1주차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6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무게랑 혈액을 검사를 하는데 몸무게에서 벌써 6kg가 빠지니까, 제가 앞으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6kg가 빠지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6kg가 처음이니까 빠졌고 항암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 거고, 차츰 적응을 하면서 이 상태를 유지만 해도 뭐 평균적으로 암 환자야 뭐 10kg, 20kg로 빠지니까 잘 하면 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자를 맞고 나서 괜찮았어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통이 심해요. 근데 그때는 찜질팩이나 본인이 집에서 핫팩을 가지고 와가지고 살짝 올려두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혈관통이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고, 집에 가서도 딱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잼자를 맞고 제가 3, 4일차 되던 날에 피부 발진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팔꿈치부터 겨드랑이까지 이 사이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다 두드러기 같이 엄청 심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간지럽기도 하고 건조해서, 이게 건조하고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뭐 항암 부작용이 좀 있나 보구나 했는데 너무 간지럽고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날까지 좀 지켜보기로 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양쪽 허벅지, 약간 사타구니 쪽 이쪽에도 오른쪽이랑 왼쪽에 그 비슷한 발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빨리 피부과로 갔습니다. 피부과 가서 이거 항암 부작용으로 이런 것 같은데 좀 완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했더니 주사랑 이제 약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곳은 어쨌든 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처방했을 때 암 약물이랑 이렇게 뭐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저한테 몸에 안 좋은 부분이 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암센터에 이제 저는 전화를 해서 약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약물들을 제가 뭐 맞을 거고 주사로 맞을 거고 이런 약을 먹을 건데 제가 맞는 항암이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뭐 이렇게 효과가 뭐가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는 건 없을까요? 했더니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시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뭐 동네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아니면은 뭐 다양한 본인 증상에 맞는 그런 병원들을 갈 거잖아요. 여성암인 경우는 뭐 그런 여성 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는 병원을 갔을 때 처방하는 게 걱정되면은 본인의 그 암센터 약국이 있을 거예요. 거기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이 약을 처방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안심되고 내가 믿고 따르면서 또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약을 주사도 맞고 먹었는데 바로 괜찮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뭐 처방해 준 거 먹고
최대한 이제 자극 안 가게 제 보습제도 적절히 바르고 하니까 완화가 됐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잼자는 피부 발진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본인이 이걸 겪으면 지금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증상 중 하나구나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처하면 다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저도 당시에는 너무 걱정됐어요. 그렇지만 이런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았기에 이거 왜 하필 나한테 일어났나 싶었지만, 지금 지나고 나면 뭐 흉도 없고 너무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히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2주차에 또 하나 다른 증상이 있었다면 피부 발진과 오한이에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 항암 부작용이 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 게, 제가 겨울이기도 했어요. 겨울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손발에 열이 많은 편이고, 저는 1년 내내 몸에 열이 많고 추위를 크게 느끼지 않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시기만큼은 몸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핫팩을 지니고 있었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찬물로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은 손 시려 정도까지는 느낄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온몸이 추워지는 느낌까지 들은 적은 저는 없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찬물로 그냥 손이 좀 답답해가지고 씻었는데 온몸에 그 열이 확 전달이 되면서 냉기가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가 막 거의 진짜 과장 안 하고 부서질 정도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이끼리 부딪히고, 막 몸이 막 너무 심하게 떨리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으로 뛰쳐 들어가서 핫팩이랑 뭐 찜질기랑 다 켜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거를 하는 거는 좀 암 환자한테는 예민할 수 있으니까 적정한 온도로 항상 뭐 마시는 것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3주차입니다. 3주차 휴직이죠. 휴식기이기 때문에 1주차, 2주차와는 달리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2주차에 그 항암을 맞는 순간 좀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돼요. 나 이것만 맞으면 다음 주에는 항암 없다. 2주 있다 항암 맞는다. 진짜 기분 좋다. 이런 심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는 정말 부담이 없고, 최대한 대신 이 시기에 내가 회복을 하고 다음 항암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살짝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얼마나 좋아요. 항암을 안 맞고 오롯이 내 일주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시기에도 비슷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지만 회복이 확실히 조금씩 되는 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론 그 다음 항암이 또 이렇게 나를, 기존에 있는 항암 플러스 또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도 있지만 그래도 3주 차에는 좀 부담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리적으로도 어쨌든 들어오는 것도 없지만 심적으로도 많이 좀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평온한 생각을 가지고 다음 항암도 좀 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